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썬입니다. 오늘은 인터페이스의 시네어포디의 인터페이스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인터페이스 두 번째 시간인 만큼 다른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에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 큐브 하나를 만들고 수업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기본적인 이 모델링에 대해서 단축키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큐브를 보시면 큐브를 클릭을 하고 여기 위에와 왼쪽에 보면 각종 툴바가 있죠. 이 툴바에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맨 끝에 보시면 있는 라이브 셀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 셀렉션은 저희가 모델링을 했던 것들을 선택을 이렇게 하게 도와주는 기본적인 툴인데요. 여기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툴은 무브 툴이라고 해서 단축키는 E입니다. E. 그 키보드에 보시면 Q, W, E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E가 요 무브 툴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단축키고요. 이 무브 툴은 이제 저기 셀렉션 툴과는 다르게 이렇게 모델링 자체를 그냥 클릭만 해서 이렇게 다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브 툴은 모델링 파일 자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게 라이브란다 셀렉션 툴은 이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클릭을 할 수는 있지만 모델링이 클릭된 상태에서 아무리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약간 네모난 툴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스케일 툴이라고 하는데요. 단축키는 T입니다. T. 단축키는 T고, 스케일 툴은 말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만든 이 상자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툴은 로테이션 툴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델링 파일을 이렇게 위치를 돌릴 수 있는 툴을 로테이션 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테이션 툴인 만큼 단축키는 R입니다. R. 로테이션의 R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는 칸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툴을 보여주는 바예요. 제가 무브 툴은 무브로 바뀌고, 스케일 누르면 스케일로 바뀌고, 로테이션 누르면 로테이션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Y, Z 축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약간 화살표에 네모난 모양이 되어 있는 툴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월드 축과 오브젝트 축을 교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에요.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W고요. W고, 자, 보시면 오브젝트 자체에서는 현재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와, 잠깐 옆으로 당겨 볼게요. 보면 오브젝트와 월드 축이 현재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막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축을 틀었습니다. 축을 틀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오브젝트의 이 월드 축과 오브젝트 축이 이렇게 틀어졌죠. 즉, 이 오브젝트를 저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옮기려고 하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정말 불편해지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그냥 더 쉽게 옮기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W를 눌러 이렇게 월드 축을 활성화를 해줍니다. 월드 축을 활성화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오브젝트 모양이 아닌 이렇게 월드의 세계 지구처럼 이렇게 월드 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즉 축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바깥 모양에 있는 축과 모양이 똑같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더욱더 쉽게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원료축으로 바뀌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이게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의 박스는 세 가지의 박스에서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가렌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에펙처럼 미리 렌더, 저희가 이제 모델링한 파일을 미리 렌더링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렌더 세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렌더링을 할 때 세팅을 하게 도와주는 박스입니다. 뭐 아웃풋에서 이렇게 영상의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요. 해상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16대 9처럼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세이브로 이제 넘어오시면 파일 부분에 보시다시피 저장할 위치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맷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토샵인 PSD 파일과 PNG 파일 그리고 타가 파일로 주로 렌더링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렌더링을 많이 한 다음에 에펙이나 프리미어로 넘어가셔서 이제 주로 후보정을 하고 렌더링 하는 것을 저는 자주 해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또 하나의 박스들 있죠. 이 하나의 박스들이 이제 저희가 사용할 이제 모델링 소스들입니다. 제가 방금 여기 있는 네모를 클릭해서 이렇게 큐브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클릭을 한 번 하지 마시고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뭐 큐브 말고도 콘, 실린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펜이 있죠. 펜은 일종의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플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펜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을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펜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똑같은 모양이 아닌 펜을 이용해서 다른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는 여기 3개 박스가 보이시죠? 이 3개 박스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파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네마포드에서 이펙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부분은 이런 임팩트가 있다는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이제 점차 사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외에 말고도 마지막 여기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플로어, 스카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로 배경을 만들 때 쓰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카메라도 있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했으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잡잖아요. 그 움직임 잡는 것. 그리고 라이트. 저희가 이제 모델링 했던 것을 이렇게 라이트, 빛을 넣는 라이팅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툴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툴을 설명을 하기 위해 앞서서는 모델링을 하려면 먼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요. 자, 먼저 모델링 이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박스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곤화를 해줘야 돼요. 폴리곤화를 하는 방법은 단축키 C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큐브의 모양이 세모로 이렇게 바뀌면서 폴리곤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폴리곤화를 하시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수정이 가능하게 돼요. 먼저 예를 들어 이 상자를 이렇게 하나 더 가지고 복사를 하시고요. 한 개는 이렇게 폴리곤화를 하고 하나는 폴리곤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스케일 값만 봐도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큐브 이런 폴리곤 하지 않은 일반적인 큐브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값을 아무리 Y축만 잡던가 X축만 잡던가 Z축만 잡던가 해도 똑같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폴리곤화를 했을 경우에는 Y축을 잡으면 Y축만, X축을 잡으면 X축만, Z축을 잡으면 Z축만 이렇게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진정한 모델링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툴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모델 툴은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툴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보면 텍스처 툴이라고 뜨죠. 텍스처 즉 이제 매핑, 즉 색깔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크플레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월드 축을 위치를 바꿔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돌리게 되면 이렇게 월드 축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 쓰진 않지만 한 번씩 무언가를 잘못 건드려서 월드축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고칠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 두 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모델링에 이렇게 폴리곤화를 했을 때 이게 점들을 활성화를 하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이게 점들을 활성화된 상태에서 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무빙 툴로 위치를 바꾸면 모델링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라인, 이렇게 라인을 선택을 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은 말 그대로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화살표 부분, 이것도 여기 위에랑 똑같이 축을 수정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조금 다른 방식의 축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에펙에서는 이제 앵커 포인트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 시네마 포인트에서는 보시다시피 엑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여기를 선택을 하고 줌을 이렇게 무빙을 하면 이 오브젝트의 앵커 포인트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 번씩 이제 효과를 넣었을 때 잘 한 번씩 사용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유익하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인터페이스 마지막 수업을 다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진정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툴에 대해서 하나씩 더욱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